질의 다음에 바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다 쓰고 후보자 답변 시간을 안 드리기 때문에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드리고 질의를 마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후보자께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대법원장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념적인 편향성을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해서 이 청문회장이 좀 적절하게 또는 필요한 자리가 잘 될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역시 쭉 여러분의 의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의견을 낼 때는 후보자와 관련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이제 대법원장 되는 게 경륜이 부족하다. 이거는 너무 맞지 않죠. 그동안 쭉 해왔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님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하고 가장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50세 그 연방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갖고 경륜 부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코드 인사하는데 저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국제인권법 연구에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말을 하듯이 현재 474명의 4분의 법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법관 3,600여 명 중에서 6분의 1의 법관이 가입되어 있는 그 연구에 후보자가 가입했다 해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법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을 이야기할 때는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또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판결을 전혀 듣지 못했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는 이야기한 대로 법관은 판결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후보자의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근무복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을 못하고 오토바이로 출근한 것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약간 넓어졌지만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했고 또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를 인정할 때도 근무 환경 탓에 걸린 병이라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이 오히려 이 판결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끊임없이 사회 소수자 약자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하는 법관의 자세를 보인 그런 것이 아니었냐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후보자께서 적절히 인사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법원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원의 신뢰도는 어느 순간에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법원의 신뢰도를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고 그 개혁이 예를 들어 법원의 전문성이나 법원의 민주성도 필요하지만 법원의 독립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독립성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그동안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성도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듣거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내부의 독립 부분이 조금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초에 그 연구회에서 일선 판사 507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응답자의 97%가 법관의 독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법행정 분야다. 97%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 88%의 이 법관은 대법원장과 가끔 법원장 등이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보직 평정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수백 분의 법관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이 현재 법원 내부에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예가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법관회의가 있었던 게 3번밖에 없는데 가장 있어서는 안 된 2009년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집회 관련해서 아주 부적절한 부당한 지위를
했던 그 사건 때, 또 2003년 대법관 재청 관련 제도 개선 요구를 할 때, 이럴 때 하고 나서 세 번째로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그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두 가지가 지적됐습니다. 하나는 법원 행정처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징계를 받는, 법원 행정처 담당을 했던 법관이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더 문제지만, 이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또는 약간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의혹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해서 징계를 받았고, 이 후자의 리스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서, 여러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조사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전부 보지 못해서 단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지금 조사위원회 발표도 그렇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대법원장님께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이유, 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내용까지 모두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 내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기대가, 국민적 기대가 우리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금 추천되어 있고 오늘 청문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사 말씀에서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들이 이 대법원장 권한 축소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거고, 또 인사평정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점이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위랄까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행정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 예, 전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3월 9일 날 법원장 회의 녹음 파일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 후보께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기억하고 있죠? 일부는 기억하고 일부는 기억하지 뭐 않는 부분이 얼마나 지났다고 기억을 벌써 못한다고 발뺌을 하십니까? 임종원 차장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번 문제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신 거 사실이죠? 오늘 선서하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종원 아니 차장 일단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비슷한 말은 한 건 맞지요? 지금 행정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담당 기획조정심의관에 관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원 차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없으니 임종원 차장을 직접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것으로 좀 피해주는 게 어떤지 그 의견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논의가 됐지요. 처음에는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처장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다른 부원장님들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자라는 제안을 후보자께서 제안했고, 다른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처장이 여러 논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처장께서 뭐 이상훈 전 대법관, 또 다른 대법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분이 진상조사위원장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것도 맞지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최근에 퇴임한 대법관 안 된다. 뭐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제시해서 결국 그 이상훈 대법관과 다른 또 한 분의 대법관 거명했던 분이
비토된 건 사실이지요. 제가 후보자께서 왜 이상훈 대법관이나 또 다른 대법관은 왜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조사 대상이 행정처 차장 이하 그리고 실국장들이었는데 이상훈 대법관님 경우는 다 행정처에 근무하시면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대법관은 누굽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건 좀 비겁한 답변이신 것 아닙니다. 같고. 제가 본인이 문제제기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진상조사위원장을 어떤 대법관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지금 후보자께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는 말은 그 당시에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장께서 저 후보자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분이 누군지 말하셔라.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내가 직접 말할 수 없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 당시 제가 일단 기억하기로는 사실인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자주한 선서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날 위원장 결정은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장님 예. 정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임종원 차장이 있는 가운데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 그때 했던 법원장들 말씀이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몰아붙이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그날 회의석상에서 임종원 차장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이죠.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거죠. 저도 임종원 차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건 그런 상황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어요. 한 40여 분 법원장 오셨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참석했던 법원장들이 그날 이렇게 논의되는 상황을 보고 PT 하나 PPT 띄워주시죠. 저 춘천지방법원장이 처장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처장 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 이거 완장차고 하는 것 아니냐. 대법원 위에 있는 사람이다. 결정적인 게 어떤 법원장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사람 같았다. 마치 그날의 후보자의 법원장 회의에서의 발언하는 거나 추궁하는 것들이. 지금 전국의 법관들이 3천여 명 되죠. 그 정도 됩니다.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모임이 480명이니 뭐냐 하는데 그건 대부분 허수고 실질적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끌고 가는 사람은 30-40명의 핵심 코어 그룹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상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 준비를 하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 정말 사법부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진정한 사법부를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겠다. 또 한 측면은 지금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전희경 의원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를 비롯해서 법무부, 헌재, 대법원까지 다 중요 요직을 그들만이 차지하고 있어서 후환이 두렵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의 후보자의 행위가 정말 대한민국 사법 행정권을 농락한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유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야말로 사법 행정권을 난용을 넘어서 현수하게 일탈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날 일은 어쩌면 제가 너무나 놀란 상황이라 다소 기강될 수는 있었지만은 절대 저런 의도나 취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저는 법관의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대법원장이 혹시 되면 숙청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법관을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그 법관을 결코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만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소수자, 약자,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하는 법관의 자세를 보인 그런 것이 아니었냐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후보자께서 적절히 인사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법원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원의 신뢰도는 어느 순간에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법원의 신뢰도를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고 그 개혁이 예를 들어 법원의 전문성이나 법원의 민주성도 필요하지만 법원의 독립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독립성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그동안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성도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듣거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내부의 독립 부분이 조금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관련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이제 대법원장 되는 게 경륜이 부족하다. 이거는 너무 맞지 않죠. 그동안 쭉 해왔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님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하고 가장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50세 그 연방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갖고 경륜 부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코드 인사하는데 저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국제인권법 연구에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말을 하듯이 현재 474명의 4분의 법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법관 3,600여 명 중에서 6분의 1의 법관이 가입되어 있는 그 연구에 후보자가 가입했다 해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법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을 이야기할 때는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또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판결을 전혀 듣지 못했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는 이야기한 대로 법관은 판결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후보자의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근무복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을 못하고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약간 넓어졌지만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했고 또한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를 인정할 때도 근무 환경 탓에 걸린 병이라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이 오히려 이 판결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끊임없이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초에 그 연구회에서 일선 판사 507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응답자의 97%가 법관의 독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법행정 분야다. 97%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 88%의 이 법관은 대법원장과 가끔 법원장 등이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보직 평정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수백 분의 법관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이 현재 법원 내부에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예가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법관회의가 있었던 게 3번밖에 없는데 가장 있어서는 안 된 2009년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집회 관련해서 아주 부적절한 부당한 지휘를 했던 그 사건 때 또 2003년 대법관 재청 관련 제도 개선 네, 질의 다음에 바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다 쓰고 후보자 답변 시간을 안 드리기 때문에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드리고 질의를 마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후보자께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대법원장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념적인 편향성을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해서 이 청문회장이 좀 적절하게 또는 필요한 자리가 잘 될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역시 쭉 여러분의 의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의견을 낼 때는 후보자하고